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상환 방식. 원래 이 상환 방식을 계산하는 문제는 매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중개사도 출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요새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평가사 시험도 그렇고, 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요새 계속 나요. 그러면서 쉽냐? 안 쉬워, 브로. 죽겠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 이 A는, 자, 대출 금액도 그렇고, 상환 방식도 그렇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요령을 저한테 좀 터득해 봐요. 자, 첫 번째. 자, 주택금융의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 받았네요. 뭐 쉬워.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 이게 지금 26개부터 나온, 그렇죠, 천인공노할 사건이에요. 1회차를 안 줘요. 2회차를 지금 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금리는 5%고 대출기간 20년이고 원금 균등이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려운 방식이라고 봐야 돼. 원금 균등으로 나오면. 자, 그 이유는 이제 풀어보면 알아요. 자, 이 문제 말고. 자, 일단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이 2억을 대출받아서 20년 동안 상환할 때 조건을 뭐라고 제시해 줬어요? 상환하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이게 지금 단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계산하는 풀이 순서는 항상 이렇게 돼 있죠. 풀이 순서가. 은행이 제시한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고 거기다가 이자를 계산해서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은행에 원리금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균등한 원금을 찾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줄 이자까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은행에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FM이에요. FM. 지금 이게 방법 1이라고 해놨어요. 자, 자료만 쏙 제가 빼왔어요. 지금 대출 금액이 2억이고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FM은 요거잖아요. 일단 은행에 상환할 균등한 원금을 찾죠. 어떻게 찾습니까? 2억이고 20년간 상환하는 거니까 2억을 20년간, 1억을 10년간. 그러면 1,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매번 얼마. 그죠? 20년 동안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첫 해 이자를 보면 지금 2억이잖아요. 2억. 대출 2억이고 2억에 5%니까 2억에 5%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래서 첫 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합이 2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잔금이 지금 최초 2억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원금을 털어냈잖아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9천만 원이. 항상 1,000만 원이고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만 원이면 뭐예요? 만 원이면 이게 1억이죠. 1억. 만 원에 만 원이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 9천이 잔금으로 남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도 조건은 균등한 원금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을 이미 일기에 털어냈으니까 원금으로 남아있는 잔금의 얼마? 5%의 이자를 갖다 줘야죠. 남아있는 잔금의 5%. 그러니까 1억 9천에 5% 이자를 적용한 거죠. 1억 9천 곱하기 0.05. 그게 바로 9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갖다 줄 두 번째 해에 원금과 이자 합계는 1억 9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 문제죠. 1억 9천 50만 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도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방식 두 번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 두 번째를 봐요. 방식 두 번째. 이놈이 더 쉬워. 대출 금액 2억이군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면 2억을 20년간 나눠서 n분의 1로 갖다 주니까 원금은 항상 동일한 거죠. 20년 동안 원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제 이자를 봐요.
항상 이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는 항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럼 암기 코드가 뭐였어요? 암기 코드가 점점 감소? 이게 암기 코드잖아요. 근데 점점 얼마씩 감소합니까? 그러면 이기 때죠. 이기 때는 첫 끼에 이미 원금을 1,000만원 털어냈잖아요. 이게 1,000만원의 5%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의 5%는 50만원이에요. 50만원의 이자는 그 다음에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 일기에 내는 항상 이자가 점점 감소하니까 첫 번째 내는 이자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해 1,000만원 털어냈으니까 1,000만원에 해당하는 50만원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 이자 지급액은 9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950만원. 그러니까 잔금에 5% 이자를 적용해서 갖다 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편법이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즉 항상 이자는 첫 해 내는 이자가 가장 크고 점점 감소해요. 근데 점점 얼마씩 감소하니? 전기에 항상 전년도에 전기에 원금을 1,000만원씩 고정적으로 털어내니까 털어버린 1,000만원의 5%는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만원씩 계속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럼 3기 때는 이자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50만원 털어내면 900만원. 그러면 3기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 총액, 원금과 이자 합계는 1,900만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굳이 잔금을 밑에다 표시하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방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식.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이 방식이 중요하니? 자, 요놈을 보셔. 이제 놀라울 일이야. 28회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이제 천인공날 문구를 주네요. 9회차의 원리금 상환해. 13회차의 이자 납부해. 이거 장난하는 거야? 1분 안에 9회차, 13회차?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방법 2번을 활용할 수도 있더라. 이런 전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요. 우리 26회 때 나왔던 박스랑 하나도 안 틀려요. 고정금리 5%고 대출기간 20년이고 원금 균등 상환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이제.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즐거움을 갖고 해야 돼. 계산 문제는 즐겁지 않아도. 자, 방법이에요. 방법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방법이는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자는 첫 해 상환하는 이자가 가장 많고, 그리고 점점 이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것이죠. 이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5억을 20년간 상환합니다. 그러면 딱 안 떨어지잖아요. 5억에 20년이면 매년 매기 2,500만 원씩 갖다 줘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은행에 갖다 주는 원금이 2,500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해 이자가 가장 큰 이자인데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5억에 5%를 적용한 5, 25, 2,500만 원이 이제 가장 큰 이자 지급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상환기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기회는 얼마가 감소합니까? 그러면 첫 해 2,500만 원 갚았으니까 2,500만 원에 5% 이자. 그럼 얘가 125만 원이에요. 요 125만 원을 안 빼면 되는 거죠. 요건 안 갖다 줘도 되니까. 그러면 2,375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헷갈려. 자, 두 번째 해 내는 이자는 정기에 털어냈던 2,500만 원을 이렇게 한 번 없애주면 되잖아요. 3기가, 그러니까 2기 때는 125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125만 원이잖아요. 2기 때는 125만 원을 한 번 털어내면 그의 이자예요.
그럼 3기 때는 2번 털어내는 거고 4기 때는 3번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9회차 13회차 이자는 지금 최초의 가장 큰 이자, 이게 첫 해 이자잖아요. 2,500만 원. 거기다가 몇 번 털어낸 걸 없애야 돼. 12번 털어서 없애줘야 돼. 12번.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1기는 무조건 맥시멈. 2기는 전년도에 상환한 원금에 대한 이자 125만 원을 털어내는 거예요. 한 번. 3기는 2번. 4기는 3번. 5기는 4번. 그러니까 13회차 이자는 125만 원을 몇 번 털어내야 돼요. 12번을 털어내는 거예요. 12번. 그래서 2,500만 원 가장 큰 이자, 첫 기 이자에다가 125만 원 12번을 딱 털어서 빼주면 그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13회차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보죠. 9회차 원리금은 9회차 원금하고 9회차 이자 합계잖아요. 그럼 9회차 이자 보자고요. 9회차 이자. 요게 9회차 이자예요. 9회차 이자는 가장 큰 첫 기 이자에다가 125만 원을 몇 번 털어줘요. 9회차니까. 8번.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럼 이자가 나왔으면 얘는 원금까지 합쳐서 지금 불러달라는 거니까 원금은 매년 동일하잖아요. 2,5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하면 9회차 이자 1,500만 원을 더하면 4,000만 원이 되는 거죠. 4,000만 원. 할만하죠 또. 할만해. 지금까지는 5월 달까지는 내가 이거 풀지 마 이랬다고. 왜? 다른 게 돼야 이게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방법을 2가지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26회에 대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오리지널 방법대로 원금, 이자,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 잔금 요런 순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 방법 2번째 요 놈이 강력 추천이에요. 근데 이 방법 2번째라는 이 편법은 원금 균등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 원리금 균등 막 이런 데다 다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금 균등에만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요거 봐요. 이게 29회 마지막이에요. 이게 요새 점점 이런 식으로 수치도 왠지 짜증나고 문제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봤어요? 자,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4억을 대출 받았어요. 4억. 그리고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 그 다음에 3회차에 납부할 이자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건을 봤더니 원리금 균등이네. 원리금 균등. 바로 요 놈이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편법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산 열심히 치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일단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금과 이자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은행은 먼저 뭘 기록해요? 이자가 얼마인지 기록하고 나머지 애를 원금 상환분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게 항상 이 순서가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잠깐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아이고 이거 잘려버렸네. 잘려버렸네. 아이고 이게 잘려버렸어요. 어찌했을까? 자, 제가 한번 그냥 해줘. 자, 지금 대출 금액이 4억이고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일단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먼저 구해줘야죠. 균등한 원금과 이자. 근데 균등한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4억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죠. 4억에 0.087을 곱하면 3,480만 원. 요게 지금 매년 은행에 갖다주는 균등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다 보이네. 아이고 이제 됐네.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이 4억이고 저당 상수 0.087이니까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 3,480만 원이 이제 매기 은행에 상환 원리금이죠. 그럼 차입자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랬어요. 항상 은행이 3,480만 원 중에 그 중에 얼마가 이자이고 얼마가 원금인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록해 주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자가 얼마입니까? 첫 해 이자가 지금 4억에 6%니까 2,400만 원이에요. 그럼 3,480만 원 안에 2,400만 원 이자니까 나머지 1,080만 원이 원금 상환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원금 상환. 그럼 원금으로 지금 1,080만 원을 원금 상환으로 했으니까 잔금은 이제 4억에서 1,080만 원을 뺀 4억에서 1,080만 원 뺀 3억 8,9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3,480만 원을 똑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번에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잔금이 3억 8,920만 원이니까 요거에 6% 이자를 줘야죠. 그게 2,335만 2천 원이에요. 얘가. 그러면 3,480만 원에서 요거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물이죠. 이게 1,144만 8천. 아이고,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원금을 1,144만 8천 원을 또 상환했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3억 7,752만 77만 77만 아이고 헷갈린 거 3억 7,775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막판에 와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는 요거에 또 6% 이자잖아요. 6% 이자. 이게 출제자가 지금 물어본 게 3기의 이자하고 2기의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 요걸 물어봤나요? 2회차 원금 3회차 이자네요. 2회차. 그러니까 2회차 원금이면 요놈이고 3회차 이자면 요놈이고 요걸 물어봤네요. 요걸.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어봤더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막 때려야 되는 거야. 어떤 편법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풀어버리는 게 빠르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환 방식까지 했어요. 항상 즐겁게 계산 문제는 들으셔야 돼. 자, 또 뵙겠습니다.